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소고기 수입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 수업용 데이터 공유 중에서 소고기 수입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에서 찾아보기, 소고기 회귀 분석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탭도 굉장히 많죠. 자, 여기를 정리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데이터를 선생님이 수집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 호주산 쇠고기 수입 단가, 환율, FTA의 순서로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오렌지 데이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 단위, 몇 년, 1년에 한 개씩 이렇게 평균을 낸 연 단위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2000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200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월 단위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할 때 연 단위 데이터랑 월 단위 데이터를 두 개 다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면 월 단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정 연 단위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월 단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 단위 데이터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를 쭉 살펴보시면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네, 선생님이 내리면서 보여드렸는데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2023년까지 월 단위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2024년은 아직 수집이 완료되지 않아서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 중간에 2005년부터 2006년 여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 데이터 많이 빠져 있는 거 보이세요? 대체 왜 여기는 빠져 있을까? 여기는 참고로 요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아서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가 없고요. 줄어들다가 굉장히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한 거 보이시죠? 2007년 4월에. 그래서 되게 특이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 데이터는 더미 변수라고 했죠. 이전은 0, 이후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2012년이라고 했어요. 2012년을 기준으로 여기 2012년 보시면 이후는 1, 전은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단순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으로 차례로 해볼 건데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로그 함수로 바꾸면 데이터 분석이 조금 편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로그 함수로 바꾸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단 로그로 바꿔야 되고요. FTA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기 환율까지만 바꾸시면 돼요. 로그 함수에 0 같은 거 함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더미 변수는 로그로 바꾸지 않아요. 자, 그럼 J라는 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 넣어보면 될까요? 로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K의 다음 데이터가 오니까 좀 셀을 몇 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우리 소고기 수입 호주산 해야 되죠? 호주산 쇠고기 수입 단가 이렇게 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로그 환율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 우리 이거 퍼센트로 비교하려고 하는 거라서 혹시 변수 중에 퍼센트가 있다면 그건 로그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FTA는 어차피 로그를 취할 게 아니니까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그 함수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로그 쓰고 여기 C2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4 숫자가 너무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슝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다 값이 4예요. 이러면 어떻게 비교해요? 하는 마음이 드시겠죠?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여기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걸 숫자를 선택하시면 좋겠는데요. 숫자를 선택했는데 소수 자릿수가 0이란 얘기는 소수점 아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2개 정도는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제대로 값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 하고 로그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 이렇게 해놓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슉 했더니 선생님 또 다 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당황하지 않고 이 JR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셀 서식에서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 올려보시라고 했죠. 됐어요. 이제 로그 호주산 해볼게요. 호주산 로그 여기 요거 클릭하고 엔터. 이번에도 뭔가 정수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놓고 우리 이 상태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소수점 자리 만들어 봅니다. 셀 서식, 숫자, 소수 자리수 늘려놓고 그다음 환율도 로그 해서 환율을 이렇게 싹 넣고 엔터 하면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슈 내리고 역시 모두 정수니까 셀 서식에서 숫자, 소수점 아랫자리를 늘려줍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분석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분석을 한 결과를 얻어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셀을 몇 개 좀 삽입해 놓을까요?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10개 이상 삽입해야 될까요? 지금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올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거 싫으시면 여러분 새로운 워크시트에 나오라고 설정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일단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측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종속 변수이고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가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예요. 자, 그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이 쇠고기 수입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비싸면 덜 사 먹겠죠.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회귀 분석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확인.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거 드래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프트하고 여기 누르시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은요. X축 입력 범위는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순회귀 분석 먼저 이렇게 해서 넣고 이름표 선택하셔야 우리가 제목 선택한 거 해결되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회귀 분석한 결과는 어디다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여기 O1부터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확인. 오호라. 자, 결과 처참합니다. 일단 결정계수 어때요?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로 정되면 0.009?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한 1%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수랑 그 다음에 우리 저거 P값 보기로 했었죠. P값도 세상에나 어때요? 0.12?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회귀 분석은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없네요. 이거는 그냥 소고기 단가만 가지고 소고기 수입량을 예측하기는 어렵구나 라는 걸 확인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상황을 늘려서 생각해 볼게요. 다시 데이터 분석. 이번에는 단순 말고 다중회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동일하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X축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랑 호주산 쇠고기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죠. 그리고 출력 범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기다가 여기쯤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요.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은 얘도 감소할 텐데 호주산 쇠고기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호주산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산 사겠죠.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하, 대체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정 개수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거 첫 번째 단순회계 분석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더 설명력이 좋다. 무려 1%도 못했었는데 이제 13% 정도는 설명이 된다. 그리고 개수는 미국산 쇠고기는 음수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음수, 호주산 쇠고기는 양수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양수이고요. P값은 매우 작아서 유의미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순회계 분석에 비해 다중회계 분석의 결정회계 수가 올라가면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값 매우 훌륭하고요. 이 개수는 로그인 경우에 퍼센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가 1% 증가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47% 감소한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 단가가 1% 증가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8%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는 알겠어요. 그럼 환율은 보통 어떻죠? 네, 환율은 원래 올라갈수록 수입량이 감소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환율은 왜 올라갈수록 수입량이 감소할까요? 맞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비싼 원화를 내고 똑같은 수입 쇠고기를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감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요. 해보죠.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확인. 입력 변수는 똑같고요. Y축 입력 범위는, X축 입력 범위는 미국산 소고기부터 환율 끝까지, 환율 여기 끝까지 쉬프트 클릭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요. 여기만 41로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결정 개수는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설명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하나씩 변수를 투입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개수 우리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값 매우 작네요. 매우 작고요. 여기 개수를 확인해 보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랑 호주산 쇠고기는 예측한 대로 나왔는데 환율은 왜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많이 사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올라갈수록 적게 수입하는 게 맞지만 200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환율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이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점점 더 소고기를 더 많이 사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환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수입량이.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과는 다르지만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FTA도 한번 넣어볼까요? FTA 넣어보시면 자, 데이터 분석. 환율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빼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환율도 P값이 괜찮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니까 다 넣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넣고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름표 됐고 출력 범위는 우리 한 요쯤에 띄고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호, 결정개수 더 올라갔네요.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한 50%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게 됐고 P값은 모두 다 좋진 않네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게 좀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왔고 그럼 환율을 빼고 다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더미 변수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 개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맞아요.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함수를 씌워서 그거를 넣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죠. 즉, FTA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소고기 수입량이 2.33% 정도, 그러니까 FTA가 체결되고 나서 1년에 2.3% 정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도전해 보시고요.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결정계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괜찮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P값은 유의해서 하시고요. 이렇게 호주산 같은 거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그럼
그럼 이것 중에 뭔가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환율이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율을 빼고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설을 세우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해 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